혹자는 말합니다. 좋은 시기에 투자를 시작해서 운 좋게 성공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제가 직장을 나와 투자를 시작한 시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때였습니다. 아무도 부동산을 사려 하지 않을 때 저는 전국을 다니며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소신 있게 투자했습니다. 지방에 투자할 때는 많은 이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으며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용기를 냈고 도전했습니다. 절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고 무엇을 하든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경제적 자유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커다란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찾으려 애쓰다 보면 언젠가 그 길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유연한 생각이 돈을 끌어당긴다. 경기도의 어느 대단지 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던 아파트 수십 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어떤 50대 남자가 나란히 붙은 1층 아파트 3채를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다들 꺼리는 1층을요. 그 1층 아파트는 심지어 단지 중앙에 있는 동이어서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많이 오갔습니다. 한눈에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으로 쓰기에는 평수가 너무 작았죠. 모두 17평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뒤 그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낙찰받은 1층 아파트 3채는 단지 내에서 가장 큰 어린이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코의 벽을 허무는 것은 불법이므로 앞 베란다만 연결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에 한 번 놀라고 임대료를 확인한 뒤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옆에 있는 일반 가정집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으로서는 위치와 크기 모두 최상이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갑이었을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싸게 사서 마진을 남겨 파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거기에 남이 보지 못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결합시킬 수 있다면 부동산 투자에서도 무궁무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생각이 돈을 버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파트 상승 초기의 어느 지역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소장님에게 수고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물건 확보를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소장님은 2주 만에 최고의 물건 10개를 확보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100만 원의 수고료 덕분에 그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신도시의 번듯한 상가를 사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고정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열심히 살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생각 없이 열심히 살면 남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관습적인 사고는 관습적인 결과만을 낳습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그 너머를 보십시오. 두 번째, 통제권을 가져라. 통제권은 외로움과 관련이 깊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라는 것은 독해지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남들과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강의장에 가서도 맨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강사와 특별한 관계를 만드십시오. 강의를 듣고 나서는 본인만의 시스템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적용하십시오. 강의 중독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터디도 좋지만 너무 어울려 다니지 마십시오. 무리와 어울리면 안심은 될지언정 탁월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어울리는 시간은 때로 퇴보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강사와 멘토의 그늘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두르다 낭패를 보느니 차라리 공부와 준비를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투자의 세계는 많은 공부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부딪히고 깨지면서 실전에서 하나하나 깨우치는 길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세상은 정글입니다. 내 돈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득식을 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에 대한 통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루빨리 실력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대하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라. 전체 인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부자와 보통 사람의 비율은 대략 22대 78인데 그 22%의 부자가 전체 돈의 7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생산자와 소비자, 리더와 추종자, 집주인과 임차인,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많은 사회적 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을 지배하는 자와 자본을 종속하는 자, 냉정하게 말해 포식자와 먹잇감의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은 크게 사업과 투자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가들입니다. 반면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은 일반인은 이 시스템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고정적인 현금 흐름 또는 장기적인 시세 차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서 얻는 열매보다 자본을 통해 얻는 열매가 훨씬 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돈을 불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생산자 쪽으로 나의 포지션을 옮겨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더하기 자본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자본소득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본소득만으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기본 매뉴얼입니다. 직장인이 자신의 재능과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가로 포지션을 옮기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 이동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수단을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산 흐름만으로 살아야 진짜 부자입니다.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즉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거위가 낳는 알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박을 노리며 거위의 배를 가르면서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거위의 배를 가를 이유가 없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자가 됩니다. 네 번째, 내 안에 거인을 따르라. 위대한 영혼은 종종 평범한 마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아인슈타인. 우리 내면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은 거인입니다. 그는 종종 긍정, 시작, 변화, 모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또 한 사람은 비평가입니다. 비평가의 별명은 부정, 안주, 안전, 편안함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자기 내면의 거인보다 훨씬 힘이 센 비평가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나 부자가 그토록 적은 것입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던 일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을 더 많이 하든지 더 잘하든지 새로운 일을 찾든지 재테크를 시작하든지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새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뭔가 삶의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 내면의 비평가는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넌 아직 멀었잖아.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니? 하던 거나 잘해. 당신은 어느 편에 가까우신가요? 내면의 비평가가 하는 말을 따르는 편인가요? 아니면 비평가의 쓴소리를 기꺼이 물리치고 거인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시나요? 이미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 대다수가 비평가의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는 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다 생각하지만 정작 그에 합당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로 살아온 시간은 그야말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허구한 날 위험하다, 하지 마라, 나중에 하라 만류했습니다. 투자금은 늘 부족했고 시장은 어려웠으며 지식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두려움과 불안은 매일 최고를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선택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위험이 기다리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을 누르고 저 미지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 안에도 늘 거인과 비평가가 싸우지만 비평가의 앙칼진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거인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솔직해져라. 왜 사람들은 부를 공격할까? 왜 사람들은 돈을 비하할까? 가지지 못한 자의 부러움일까? 먹지 못하는 포도를 보면서 저 포도는 너무 시다라는 여우의 마음일까? 돈에 대한 그런 태도는 너무 위선적이고 이중적입니다. 돈을 원한다면 왜 당당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낡아빠진 고상함 뒤로 숨을까요?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자본주의 시대에 돈에 대해 무관심한 척하는 태도는 더 이상 환영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범죄가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도 돈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가난해져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라든가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가 라는 의문을 품으며 애써 돈의 가치를 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과 행복 사이에는 애초부터 등가 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요. 분명한 것은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입니다. 부인하고 말고도 없지 않을까요? 모든 생명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힘과 자유, 이것은 돈의 다른 이름입니다. 돈을 멀리하거나 돈의 무게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돈의 논리로만 세상을 보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자본주의를 사는 균형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탐욕이고 허영이기 전에 돈은 생활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돈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게임은 시작됐는데 아직 매뉴얼도 펴보지 않은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라도 서둘러 돈 공부를 시작할 것을 권유합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부자가 되어 돈을 지배하는 쪽이 훨씬 빠르고 멋진 인생입니다. 여섯 번째, 비교하지 마라.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쇼펜하우어. 비교의식을 말할 때 거론되는 유명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은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자신은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만족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소비 문화가 존재합니다. 소비는 내가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남을 신경 쓰면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명색이 대기업 차장인데 최소한 외제차는 타야지. 다른 집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우린 이게 뭐람?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비극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사느라 돈 모을 새가 없는 삶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면서 큰 만족감 한번 느껴보지 못한 삶이 아닙니까? 이는 소비 자존감이 낮은 탓입니다. 이대로 살면 부자는커녕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소유욕과 과시욕에 빠져 돈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이목을 신경 쓰고 체면을 중시하고 사느라 가난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거리에는 비싼 외제차가 넘쳐납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이 외제차를 탄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연봉이 2천, 3천만 원인 젊은 직장인들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누르지 못하고 자기 연봉보다 훨씬 비싼 외제차를 사면서 가난으로 가는 행로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이들은 하루빨리 소유욕과 과시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절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가, 저축의 미덕을 모르는 이가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즐기면서 과시하는데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에게는 낮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이라는 똑같은 노동시간이 주어집니다. A는 이 6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때울까 고민하며 최소한의 일만 하며 보냅니다. 반면 B는 같은 6시간을 달리 씁니다. 미래에 이런 매장을 몇 개 갖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한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고객 동선에 따라 물건 배치를 수시로 바꿔보고 재고 파악에 정확성을 더하며 손님에겐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 노력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려 합니다. 어떤가요? A와 B에게는 6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둘은 시간을 달리 사용했습니다. A의 시간은 낭비되었습니다. B의 시간은 투자되었습니다. 이 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물리적 시간 외에 어떤 운명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이를 가리켜 카이로스라 칭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빛나게 만드는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점심시간을 누구는 그저 밥 먹고 쉬는 그저 그런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누구는 그 시간에 매일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 인맥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에게 점심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성공한다는 것,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물리적 시간을 얼마나 많이 카이로스로 바꾸고 있으신가요? 부글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